안녕하십니까. 평택촌놈TV 봉선생 이강민입니다. 2019년 9월 29일 일요일 무료 방송 녹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뭐 길게 전달할 건 아니고요. 짧게 전달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이번 주 금요일이었었죠. 금요일에 서울경제TV 마지막 방송을 마쳤는데요. 좀 많이 아쉽습니다. 아쉬운 마음이 크고요. 그리고 또 그동안 많이 노력했는데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는 평택촌놈 TV를 통해서 계속해서 시황이라든지 전략 이런 것들을 전달을 합니다. 특히 대표님께서 다시 이 평택촌놈 TV를 통해서 방송 녹화를 시작을 하셨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TV를 보면은 거의 시황에 대한 언급을 안 해요. 시장이 가고 나서 이제 갔다 꺾이고 나서 꺾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미리미리 얘기해주는 전문가는 없습니다. 그래서 100% 완벽하게 다 1포인트까지 맞춰주면 좋겠지만은 사실 그게 거의 어렵죠. 그런데 역시 시황에 대해서 그동안 어떤 추세적인 흐름에 대해서 정말 정확하게 이렇게 예측을 해준 전문가가 정호영 대표님 빼고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없어요. 시황에 대해서 언급을 한 전문가 자체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도 시황에 대해서 계속 잘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어쨌든 방송을 이제 주중에 계속해서 전달을 하니까 잘 참고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이벤트 공지가 나가고 있는데요. 9월 30일까지입니다. 저는 평택촌놈, 주식회사 평택촌놈에서 추가일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추가로 결제자에 한해서 30일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9월 30일이 마지막입니다. 8월에 종목의 결과가 상당히 좋았었죠. 그래가지고 물론 이제 이 추천해서 수익이 엄청나게 난 종목도 있었고 약간 좀 덜 난 종목들도 있었는데 운이 좋은 사람은 수익이 엄청나게 많이 났고요. 또 약간 좀 덜 수익이 난 사람들도 있었는데 전반적으로 종목 컨디션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잘 활용을 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은 종목이라든지 이런 것들 고르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리고 대응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쨌든 그런 것들을 잘 참고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참고해서 대응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곧바로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지금 지수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주 특징주 그리고 추천주 시황에 대해서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곧바로 이번 주 추천주부터 보도록 특징주부터 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사조오양입니다. 사조오양은 이번 주에 강하게 좀 튀었었죠. 이게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그 종목이에요. 일본이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를 버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방류를 했어요. 첫 번째로. 문제가 생기면 지들이 책임을 진다고 하는데 무책임한 놈들이죠. 참 일본 정치인들 그 오염수를 한 모금씩 좀 먹였으면 좋겠어요. 멀쩡하냐. 바닷물에다 일단 희석을 시킨 다음에 이걸 걔네들한테 좀 먹였으면 좋겠어요. 그 책임자들 있지 않습니까? 아베부터 시작해가지고 지들이 먹고 멀쩡하면 괜찮은데 먹고 나면은 좀 삐꾸가 될 것 같죠. 예. 참 무책임하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마음에 안 드는 그런 행동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욕을 먹을 수밖에 없어요. 진짜 참 욕을 좀 해주고 싶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욕을 아주 잘하는데 아베를 보고 좀 욕을 해주고 싶은데 만날 기회가 없네요. 어쨌든 이 종목은 좀 조정받으면은 들어갈 만해요. 그리고 이게 기회가 한번 왔었어요. 이때 이제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 테마로 움직였을 때 좀 조정받았을 때 이럴 때가 기회거든요. 여기에서 한번 들어가고 사실은 여기가 더 기회죠. 어쨌든 테마로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한번 튀었을 때 이게 두 가지 테마로 움직이니까 여기서 들어가고 더 밀리면 여기서 한번 추가하면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 되는데 좀 아쉬운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이글벳입니다. 네, 사조양. 자, 이게 이 종목은 그래서 조정을 확실히 받으면 들어가자. 그게 이제 포인트예요. 제가 조금 서둘러 화면을 넘겼는데요. 지금 너무 급등했어요. 아무래도 좀 내려오면은 들어가든가 아니면은 다른 종목으로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계속 좀 움직임이 나올 것 같고요.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계속 움직임, 그리고 일본 관련해서도 종목들이 조금씩 움직이니까 그 정도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글벳은 이번 주에 아프리카 돼지열병 테마인데 조정을 받았죠. 이 종목은 조금 더 내려오면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가격으로는 충분해요. 조정 고점에서 충분히 조정 받았어요. 가격으로는 충분한데 제 생각에는 이게 단기적으로 좀 흐름이 약하니까 더 밀리면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뭐 1차, 2차 이렇게 해가지고 손절 한 10% 지키면서 대응을 해보든가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가격이 더 확실하게 밀리면은 한 번 정도는 좀 기회를 주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그냥 가면은 어쩔 수 없지만은 일단은 좀 애매한 그런 상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추천주인데요. 인버스죠. 인버스가 결국 지난주 방송이었었죠. 지난주 방송을 했을 때, 자, 여기였지 않습니까? 여기. 금요일. 기회가 왔다. 한번 들어가 보자. 없는 사람들은 들어가자고 했는데요. 기회였어요. 월요일, 화요일 다 기회가 왔었는데, 어쨌든 다시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수가 가면은, 밀리면은, 인버스는 가거든요. 지수는 결국 밀릴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시황인데요. 코스피, 코스닥. 지난주 금요일, 여기 코스닥, 그리고 코스피는, 자, 지난주 금요일, 여기였었죠. 지수가 이제 지난주 금요일이, 자, 한번 보실까요? 지수를 2091이었지 않습니까? 금요일에는 제가 그랬었죠. 이 정도면은 한계에 왔다. 여기에서 뭐 2100을 뚫어주면은 조금 더 갈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가격적으로는 한계에 왔다. 상황을 봐야 된다. 2100, 그리고 이제, 평택촌놈 정석투자 서울경제방송에서 2100을 뚫었는데, 여기에서 버텨주면은 더 갈 수 있다고 했는데, 결국 다음날 바로 꺾여버렸지 않습니까? 자, 이게 이제 최근에 흐름이 나왔던 게, 여기에서 변수가 나와서 한번 튀었지 않습니까?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맘 놓고 작업을 한 거예요. 외국인들 선물 매수 세력 쪽에서 좀 더 끌고 가자. 이왕 여기에서 탄력을 받았기 때문에 그냥 꺾일 상황은 아니고 갈 것 같다. 그리고 연기금 쪽에서 엄청나게 매수 들어왔지 않습니까? 한번 보실까요? 최근에 네. 연기금이, 자, 이게 5월부터 엄청나게 매수를 했어요. 네, 연기금이, 네, 딸내미가 갑자기 문을 열고 들어와 가지고요. 예, 잠깐 멈췄었습니다. 어쨌든 연기금이 엄청나게 매수를 했었는데 이게 약간 멈추는 흐름이에요. 이게 중요하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연기금이 계속 매수를 해주는지 계속 체크하시고요. 일단 멈춘 게 중요하죠. 이 연기금도 지수가 꺾이면 계속 매수할 수가 없어요. 자, 5월 24일 정도 될 겁니다. 이때부터 계속 매수했는데 지금 보면은 엄청나게 매수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전부터 매수를 했었죠. 좀 더 길게 한번 볼까요? 네. 자, 뭐 1월부터 보면은 지금 8조가 넘게 매수했지 않습니까? 근데 본격적으로 매수를 했던 게 5월부터 매수를 했어요. 그래서 이 기간에 지수를 보면은, 자, 5월부터 여기서부터예요. 이 기간에 엄청나게 매수를 한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가격 메리트가 발생을 했으니까 매수를 할 만해요. 평균적으로 보면은 한 2000선 정도 되니까 지금 수익 구간이에요. 그리고 자, 삼성전자를 보더라도
5월 이후에 평균적으로 이 정도 가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10% 이상 수익이 났죠. 그리고 여기에서 매수를 많이 했어요. 연기금이. 아우, 잘했어요. 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수익 실현하시기 바라고요. 재밌는 게, 이때부터 엄청나게 매수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노무현 대통령이 예전에 2005년에 펀드를 가입했었죠. 문재인 대통령도 8월 말에 펀드 가입했는데 그 이후에 다행히 지수의 흐름이 좋았습니다. 어쨌든 그런 것들 좀 다행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연기금 쪽에서도 이게 계속 매수를 했는데 좀 안도를 할 겁니다. 지수가 반등을 해서.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수익 실현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특히 전기전자 쪽에서 매수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쪽에 수익 실현을 할 타이밍이다 볼 수가 있겠고요. 지수가 꺾이는데 계속 매수하면 바보들 아닙니까? 수익 실현도 해야지. 그리고 해외 증시가 지금 불안해요. 미국이 이제 꺾이는 그런 흐름이라서 완연히 좀 꺾이는 흐름이에요. 특별한 호재가 없으면은 가기가 힘듭니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엄청나게 그냥 그 립서비스를 해가지고 지수를 올렸지 않습니까? 뭐 중국하고 엄청나게 협상이 잘 될 것이다. 미국산 농산물을 많이 사주고 뭐 관세도 유예를 하고 어쩌고저쩌고 막 했는데 결국은 다 그게 거짓말이었지 않습니까? 어제 말이 다르고 오늘 말이 다른 게 트럼프 대통령 아닙니까? 엄청난 참 전략인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면에서 좀 저기 김정은 위원장하고 잘 통한다고 그러는데 북한도 말을 자주 바꿨는데 그런 면에서는 좀 통하기는 하는 것 같아요. 뭐 북한도 올해 초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뭐 회담 뭐 이런 거 할 때만 해도 엄청나게 좋을 것 같이 하더니 미사일 계속 발사하면서 또 협박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제 다르고 오늘이 다른 그런 행동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예측하기 힘들다는 것이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계속 말을 바꿔요. 결과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예측하기 힘든데 결론은 뭐냐면은 미국만 잘 살면 된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들은 죽든 말든 상관을 안 해요. 그리고 자신이 재선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만 큰 겁니다. 그래서 다른 쪽에서 좋지 않은 흐름이 나오든 말든 상관없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행동을 하는 게 트럼프 대통령이기 때문에 역시 뭔가 좋은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떨어지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미국 쪽에서 중국 기업들을 뭐 퇴출해야 된다 그런 얘기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중국 기업들이 미국 자본으로 미국의 주식시장에서 자금을 땡겨서 사업을 하고 그런 것들이 못마땅한 것이죠. 중국이 워낙 이제 크니까 그러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GDP 뭐 구매력으로 따지면은 중국이 세계 1위죠. 명목 GDP는 아직까지 미국이 1위입니다만 언젠가는 또 추월을 할 그런 상황도 오겠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늦추는 게 미국의 입장에서는 최대 그런 과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국이 경제적으로 미국을 넘어서게 되면은 결국은 군사 쪽에서도 넘어서려고 하겠죠. 그러다가 이제 까불다가 한 방 먹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어쨌든 중국은 상당히 지금 업돼 있어요. 자신들이 미국하고 경쟁할 거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잠재력은 엄청났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동안 온갖 그 나쁜 방법을 다 동원을 했지 않습니까? 뭐 기술을 반드시 이전을 해야지 중국에서 사업을 할 수 있게 그런 것들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이번에 일본 쪽하고도 일본 기업하고 협상하면서 기술 이전 하라는 것 때문에 일본 쪽에서 좀 난색을 표했는데요. 어쨌든 중국은 그동안 그렇게 컸어요. 본인들이 뭔가 기술을 개발해가지고 큰 게 아니고 다른 나라의 기술들을 일종의 훔쳐온 것이죠. 그런 것들로 계속 컸는데 한국 기업들도 중국에 진출해 있는데 지금 뒤통수 많이 맞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LG 디스플레이 쪽에 LCD 쪽에서 세계 1위였던 기업 아닙니까? 그런데 중국에서 저가로 계속 쏟아내고 있고 OLED 쪽도 뭐 그러지 말라는 법이 없죠. 어쨌든
뭐 OLED 기술자들, 한국에 있는 기술자들 다 빼가지 않습니까? 삼성 측에서도 많이 유출이 됐다고 해요. 삼성이 원래는 이 삼성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자부심이 대단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어쨌든 뭐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이 좋지 않다. 그래서 중국의 그런 관행들 이런 것들을 미국이 이제 제동을 거는 그런 상황이죠. 전체적으로 압박을 가하고요. 무역 협상이 쉽게 되기 힘들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하원에서 이제 탄핵한다고 하기 때문에 그 문제까지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치면서 그런 것들 좀 시선을 돌려보려고 하는데요. 그렇다고 중국한테 그냥 다 뭐 양보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양보하는 척, 뭔가 이슈를 만드는 척 하면서, 그리고 서서 협상을 했다고 하더라도 당장 다음날 뒤집을 수 있는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이에요. 그리고 하원에서 뭐 탄핵 추진해봐야 어차피 상원에서 탄핵 가능성은 거의 뭐 1%도 안 되기 때문에 힘들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그 말도 안 되는 짓을 했다 그랬을 때는 탄핵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까지 갈 수가 있을까? 아직까지 그리고 미국 국민들의 지지를 많이 받아요. 미국 국민들 입장에서는 다른 나라들이 잘 살든 못 살든 뭔 상관입니까? 우리만 잘 살면 되지. 그걸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주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것들을 실현하기 위해서 계속 뭐 다른 나라들하고 협상을 하면서 압박을 하고, 제가 미국 국민이라면 시원할 것 같아요. 굉장히 통쾌하다. 그동안,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인종차별이 여전히 존재를 하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아시아 쪽에서 아시아인들이 와서 돈 많이 벌고, 그리고 수출이나 이런 것들에서도 굉장히 불공정하게 느껴지는 우리가 손해를 보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걸 다 뒤집는다는 것이죠. 야, 니들 내 말 들어. 얼마나 시원합니까? 미국 역시 대통령 같은 대통령이 나왔다 그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속으로는 약간 좀 인간적으로는 이상한 사람이지만은 미국 국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사람이죠. 그래서 트럼프에 대한 지지가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봅니다. 자, 어쨌든 미국이 꺾이고 있고요. 한국 같은 경우에도 꺾이고 있어요.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지수가 더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무래도 뭐 최소한 2035 그 정도까지는 장중에 내려가든 뭐 여기를 이탈하든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제는 2000선을 봐야겠죠. 2000선 이탈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 주 중에라도 이탈할 수 있어요. 얼마 안 돼요. 그리고 결국 이제 밀릴 겁니다. 밀리고 1900선 다시 다가오면요, 여기에서 쏟아질 가능성이 높아요. 일단은 단기적으로 추세적으로 그렇다는 것이죠. 과정은 여기까지 가는 과정이 문제죠. 중간에 반등도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런 것들 생각을 해야 되고요. 다음 주 결과가 이번 주보다 좋을 것 같지 않습니다. 여기 아래에서 끝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다음 주 결과가 등락이 나오든 말든. 월요일은 일단 좋지 않고요. 그러니까 지수에 대해서는 이제 좀 마음을 비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하게 뭐 엄청난 호재가 나오지 않으면 다시 고점 뚫고 간다 가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수에 대해서는 그렇게 보시기 바라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코스닥은 제약이 끝났어요. 제약이 끝났기 때문에 어렵다. 지금 계속 바이오에서 악재 나오지 않습니까? 바이오의 어떤 참 기업인들 임상 결과 발표하고 뭐 그런 지난주에 헬릭스미스 사태도 있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뭐 도덕적 해이, 모럴 해저드 뭐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당히 심각한 것 같아요. 좀 미리미리 좀 얘기를 해줘야지. 어떤 그 발표일까지 늦춰가면서 그러더니 결국은 장 끝나고 나서 그런 폭탄을 던지면 어떻게 합니까? 아쉬운 상황이고요. 자, 뭐 도덕적 해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결국은 어떤 본인들 생각만 하니까 그런 것들이 생기는 거죠. 진짜 모럴 해저드는 뭐 삼성증권 사태가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아쉬운 상황이고요. 절대로 기관이나 기업들은 개인 투자자들을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하지 않습니다. 참고 반드시 생각하시기 바라겠고요. 개인 투자자들을 위하는 건 본인 하나뿐입니다. 본인. 나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건 본인 하나니까 잘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뭐
여러 분야가 다 마찬가지죠. 예. 어쨌든 시장이 좋지 않으니까요. 잘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뭐 미국도 한계 왔고요. 삼성전자도 결국은 한계 온 것 같아요. 반도체 쪽이 좀 불안하지 않습니까? 마이크론도 불안하고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얽혀서 흐름이 나올 겁니다. 북한 문제가 뭐 시원하게 해결될 것 같지도 않고요. 자, 그리고 종목은 지금 뭐 5G 같은 경우에 좀 조정받은 것들 추세적으로 가니까 끌고 가보다가 뭐 분할 매수해서 손절 거면 손절하고요. 가면은 좀 끌고 가보고 그 일본 관련주나 아프리카 돼지열병 테마는 조정받으면은 계속 좀 공략을 하세요. 순환매가 나오니까 일본 관련주들은 확실하게 조정받으면 들어가고요. 아프리카 돼지열병 테마는 적당히 조정을 받았을 때 들어가서 짧게 수익을 내거나 좀 강하면 끌고 가보라. 그렇게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2019년 9월 29일 일요일 무료 방송이었고요. 시장이 어렵다. 이제는 꺾인다. 뭐 그 정도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택촌놈TV 유튜브에서 콘텐츠가 다양하죠. 이제 다양한 콘텐츠를 대표님께서 만드시고 계시는데요. 잘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내용이 괜찮다, 뭐 도움이 됐다 싶으면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